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천의 김민수입니다. 저는 이제 교감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애매모호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학원 강사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와도 교감을 해야 되고 학생과도 교감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 기법하고 조금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전에 학생이 상담으로 올 거잖아요. 학생이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이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상담 온 경우라면 당연히 입학고사를 보겠죠. 근데 입학고사를 보기 전에 이 아이가 국어라는 강사 측면에서 봤을 때 국어라는 것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정보를 물어봅니다. 국어학원은 다녔니? 얼마나 공부했니? 어떻게 배우고 있니? 모의고사는 몇 점이니?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아이하고 최대한 눈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 학원을 온 거니까. 그래서 그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무 딱딱한 상담보다는 가벼운 상담이 좀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업 전에 이제 입학고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입학고사를 본 다음에라면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부족한 영역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가능성이 클 텐데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는지, 그 아이를 무시하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부족한 영역을 캐치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학부모님이 상담으로 오셨어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감추는 게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감추지 않죠. 근데 성적이 좀 나쁜 학생들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감추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조차도 잘 얘기하려고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몇 등급이죠?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얼버무리세요. 5등급이요. 근데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여기는 학원은 병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병원을 갈 때도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의사가 진단을 할 거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께서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이제 뭔가 점수를 상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더 발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님께서 오셨는데 5등급이다 보니까 잘 말씀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보를 캤죠. 그래서 국영수 등급이 5등급 정도다. 저는 영수까지도 제가 국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타 과목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만 우리 학원이 국어 학원이니까 국어만 잘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아이가 국어라는 과목은 좀 특이하거든요. 국어를 잘 봐도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못 봐도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잘 봤을 때도 학원을 다니고 못 봤을 때도 학원을 꾸준하게 다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겠죠. 근데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우리가 국어를 대부분 만만하게 보잖아요. 국어는 쉽고 혼자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여기다 보니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아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다른 과목에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일단은 학부모님들께도 국영수 등급을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영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고 아이가 혹시 무슨 과를 가고자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걸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아이하고 물어보고요. 어머니하고 최대한 아이하고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교감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업 중에는 이제 아이가 왔잖아요. 다니게 돼요. 그러면 수업을 듣게 되겠죠. 수업을 듣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역시나 어색해해요. 그래서 막
그 쭈뼛쭈뼛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도 여기 아는 아이들 없니? 뭐 하니? 이러면서 최대한 교감할 수 있게끔 아이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봅니다. 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지.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앞에 있으면 다 보여. 니네들이 뭔 짓 하는지, 뭔 생각하는지 다 보여. 그러시잖아요. 정말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넌지시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가서 이해됐니? 이해가 좀 안 돼? 뭐 어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이런 경우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그 아이의 눈빛만 딱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됐구나라는 게 파악이 돼서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이해 안 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는 그 모든 저기에서 점쟁이가 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항상 강사 교육을 하더라도 점쟁이가 되어라라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에게는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아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봐요. 성적을 물론 올려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지만 그러면 학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노력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어머니는 그 선생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랬을 때 내가 딱 알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저 선생님이 내 기분을 알았나?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업 중에는 최대한 관찰을 해라. 그 다음에 역시나 필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라라는 거거든요. 아이가 뭔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뭔가 헤어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옷가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최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와, 너 뭐가 바뀌었다? 그리고 칭찬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너 멋있다, 뭐 한다, 얼굴 잘생겼는데 뭐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최대한 가져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요. 좀 지우고 만약에 이제 수업 후라고 생각을 하죠.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학생에게는 피드백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냐면 클리닉을 왔을 때,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제 보충이나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단둘이만 있게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부가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클리닉이나 이제 따로 있는 자리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야, 너 솔직히 그냥 안타까워하면 공감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풀었어요. 그런데 25문제 중에 8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국어 공부를 평생 해보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근데 8문제를 맞췄어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8문제밖에 못 맞췄어. 48에 30이니까 32점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도 야, 지금 틀린 거를 봤더니 너가 알고 틀린 것도 되게 많아. 몇 개가 있어. 그리고 잘못 생각해서 틀린 것들도 있어. 이러면 아이가 너무 위축되진 않겠죠? 근데 찝어줄 건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너 준비를 안 했어, 솔직히. 투자를 안 했어. 남들은 이만큼 공부를 했어. 이만큼 공부를 해. 그리고 이만큼 공부 양도 이만큼이고 받아들이는 학습 양도 요만큼이야. 그런데 너는 이만큼을 투자했을 때 요만큼만 이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적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위축이 되는 것, 이제 뭔가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뭔가 자기 문제점을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은 욕심을 갖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하거든요. 욕심을 갖게끔 만드는 거. 근데 욕심을
막상 가져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또 애매하긴 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학생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부모에게는 이 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줄 때도 역시나 어머니의 반응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면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맞아요. 어머니랑 내가 소통이 되고 있구나. 맞아요라는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상담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교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있겠지만 내 생각대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끌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맞아요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상담이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께도 뭔가 필요하신 게 더 있으세요라는 것들을 꼭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들의 니즈를 반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10가지의 불만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또 역시나 신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교감과 소통이잖아요. 이 교감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게 생기냐면 결국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된다면 그 선생님과 신뢰가 쌓이고 저 선생님이 정말 노력을 해주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쉽게 학원을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어딜 가도 나한테 저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고 저렇게 해주는 선생님을 만나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파악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에게는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 이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럴 때는 때로는 학생의 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고요. 때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에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또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입장을 대변해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친구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또는 그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뭐 학부모의 입장이 돼보질 않아서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마찬가지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힘든 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어머니들에게 힘든 건 뭐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의욕이 없으면 그것들도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량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짤막하게 요 정도를 들으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